우리 몸은 외부에서 음식을 계속 먹죠. 그러면 우리 이빨에서부터 항문까지의 모든 위장관은 몸 안에 있지만 사실 몸 바깥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온 거가 우리가 소독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을 때가 많고 이런 균이 포함된 걸 들어왔을 때 가장 위험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나라 휴전선이 가장 군대가 많이 밀집되어 있듯이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올 때를 막기 위해서 우리의 긴 위장관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면역세포들이 모여서 항상 그걸 탐지하고 방어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교란이 일어난다고 하면 엄청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면역세포의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위장관에 가장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걔들을 이렇게 어떤 자극을 주거나 변화를 주는 역할은 먹은 음식이 많이 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왜 신경 많이 쓰면 소화 안 되고 배도 아프고 하는 이유는 뇌하고 장하고의 아주 긴밀한 관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진화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뇌가 없는 하등 동물들을, 지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땅을 지나가면서 음식을 섭취하거든요. 그러면 장으로 들어온 것이 쭉 훑어서 그냥 변으로 나가는 일련의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뇌가 특별히 할 일이 없죠. 그 아주 원시 동물들은. 그러면 뇌의 기능을 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진화하고 이렇게 고등한 생물이 되면서 뇌의 고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뇌의 부분으로 저장 장소도 바뀌고, 그래서 뇌하고 장은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많은 그 질병들을 분석할 때는 뇌 기능과 장 건강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옛날 성벽에 보면 전쟁할 때 초병들이 성 밖에 나가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면 장관 내에 있는 균주, 우리가 이제 보통 성인의 경우 60조 개의 세포에서 100조 개를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균은 한 1000조 정도 된다거든요. 유전자 양은 100배쯤 되고 숫자는 10배, 유전자 양은 100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람의 주인이 사람이야 미생물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필요하니까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원초적인 어떤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봐서 장 건강은 면역과의 뭐 종이 앞뒤장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진 방법은 우리가 문진을 많이 하고 요즘엔 그 문진표들도 많이 만드는데, 예를 들어 이제 소화 잘 되십니까? 뭐 변비 같은 거 없고 설사 안 하십니까? 그다음에 장에 가스 차지 않습니까? 변은 매일 보시나요? 아니면 뭐 이런 배변 습관에 대한 거, 그리고 소화는 잘 되나요? 아니면 먹었는데 뭐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치료받지 않으시나, 이런 것들을 그냥 물어볼 수 있죠. 그다음에 배변을 좀 그렇지만 변은 색깔과 모양을 잘 보십니까? 아니면 변의 냄새가 아주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전부 사실은 따져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짧은 진료 시간 때 그걸 잘 체크를 못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꼭 제가 물어보고, 저는 사진을 찍으면 항상 배 사진을 포함해서 찍기 때문에 장 건강을 물어보죠. 근데 증상이 없는데 사진만 나쁘게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료를 역류성 식도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그게 이제 음식 습관이 잘못, 스트레스, 뭐 가공식품 많이 먹고 술 먹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수화해서 뭐 몇 점까지는 정상이고 뭐 몇 점까지는 중간 정도, 몇 점 이상은 반드시 장애 이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문진표들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게 만들었지만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죠. 그래서 좀 더 확장하면 뭐 불면증이 있는지 뭐 여기저기 아픈 것까지 포함시키면 광범위한 장 기능 건강을 평가하는 표가 됩니다. 복부 사진입니다.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복부 사진에 이제 장 내에 있는 변이라든지 아니면 가스의 패턴 이런 걸 보면서, 그걸 보면 이제 대부분의 한 7, 80%는 환자는 이제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거 답변을 해주고, 전혀 증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 문진표 작성을 한다든지 세밀하게 물어보면 이제 환자는 그건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는. 그렇지만 이제 그건 병이다라고 이 사진을 보고 설명해 주면, 아 맞아, 그런 증상은 내가 있고 이런 증상도 있고 했을 때 이제 맞춰서 그걸 찾아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식이 습관이 제일 중요하죠. 직접적인 위장관 증상은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먹으면 뱃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음식은 나는 안 받아요. 예를 들어 뭐 나는 우유 먹으면 설사해요.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소화 못 시켜요. 이게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설사하고 변비가 생기고 가스 차고 이런 걸로 이제 환자는 규칙을 찾게 됩니다. 자기한테 맞는 음식과 안 맞는 음식. 근데 위장관 외의 증상이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고 나면 온몸이 아프고 가려워요. 아니면 무슨 음식을 먹고 나면 잠이 잘 안 와요.
어떤 음식을 먹고 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뭐 어지러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위장관 위제의 증상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위장관은 면역에 관여하기 때문에 면역세포는 위장관에 가장 많이 모여있지만 그것들이 혈액을 타고 돌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아토피는 피부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위장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면역세포들이 가서 피부를 공격하게 되면 그게 아토피가 되는 거고, 그게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고, 그것이 뇌를 공격하면 뭐 정신 이상증이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 많은 연구자 논문으로 나타나고 있고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토피 환자를 피부에 발랐다고 낫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식이 습관, 못 먹게 하는 거, 배제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 바꿔주는 걸 하면 생활 습관을 바꿔놓고 나면 6개월 1년 사이에 뭐 아토피도 없어졌는데 비염도 없어졌다 그러고 잠도 잘 잔다 그러고 뭐 변 냄새도 좋아지고 변 색깔도 좋아졌다. 이게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고 여태까지 방치됐던 장기였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감기가 어떤 사람은 한 2, 3일이나 일주일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지난 한 달 내내 감기 때문에 꼼짝 못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의 면역력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난 13년간 감기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13년 이전에 어땠냐?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걸렸거든요. 그럼 왜 안 걸렸냐고 보니까 수영하고 비타민 D 쓰고 장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감기 기운이 오는데 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속도 말고 코 한 번 풀면 그냥 오다가 가는데 우리 환자들은 뭐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뭐 출근도 못했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사람 면역이 떨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작년에 메르스 바이러스 중동의 그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보면 돌아가신 분들은 전부 다 기저질환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걸렸지만 탈출했죠. 근데 가장 문제는 전염력이 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통계 갖고 보면 그 소위 독감이라고 얘기하는 인플루엔자 AB가 매년 사망률이 엄청나게 돌아가시거든요. 그걸로. 근데 항상 많이 돌아가시니까 뉴스화되지 않을 뿐이죠. 작년에 메르스는 한 40여 명 아마 돌아가신 걸로 80,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염은 많이 되고 전염력은 높았지만 다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었다. 뭐 암 환자라든지 자가면역질환 환자라든지 뭐 그런 환자분들은 돌아가셨지 젊은 건강한 사람들은 뭐 감염은 돼도 돌아가시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면역이죠. 감기도 면역이고 메르스 바이러스도 면역이고 뭐 그런 겁니다. 일단은 장 자체는 음식물이 들어오니까 식이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의학에서는 5R이라고 그래서 그 영어의 이니셜 5가지를 땄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배제식이라고 그래서 리무브라고 안 먹어야 될 음식을 골라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그거는 경험상 검사상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화효소, 위산 이런 것들이 잘 돼야 우리가 다 분해가 돼서 음식물이나 세균도 죽어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거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리이노큘레이션이라고 해서 유산균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유산균들을 많이 복용하는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배제 시기가 두 번째가 소화효소를 첨가해 주는 거고 위산을 충분히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 위산 같은 경우는 위의 위산도가 pH가 2 내지 3 정도가 정상인데 우리가 제산제를 오래 먹으면 4 내지 5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궤양을 만들라고 위산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독해서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균들을 다 죽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먹은 많은 영양소들이 이온화되어 있지 않고 이게 염림 상태로 혼합체로 들어오는데 위산을 만나면 그게 해리가 됩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영유성 식도염 환자들이나 만성으로 진통제 많이 먹어서 속쓰리다고 제산제를 장복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문화가 있는데 물 말아 먹거나 국 말아 먹으면 위산이 확 희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게 안 먹어야 될 배제 시기하고 소화효소가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식이 습관 물 말아 먹지 말고 국 말아 먹지 말고 제산제 될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쓰고 이거를 평가를 해서 그 두 개의 알을 잘 한 다음에 세 번째가 유산균이니까 어떤 사람 보면 유산균을 먹고 효과를 봤다는 사람이 없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두 개의 알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유산균 먹으면 효과가 보고 첫 번째 두 개의 알이 안 되는 사람은 유산균 먹으면 부작용이 나거나 효과를 하나도 못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알들은 중요하진 않지만 이제 더 도와줄 수 있는 거 장세포의 뭐 재생을 도와준다든지 마지막 알은 리밸런스라고 해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나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자기가 모든 주변을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을 만드는 것이 장 건강을 되게 중요하게 하니까 그 5가지 R을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면 오래된 만성병들이 일단 소화기관이 좋아지죠. 그리고 나서 좋아지는 게 불면증이라든지 여기저기 아픈 거. 예를 들어 이제 불면증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해보면 우리가 잠을 자는데 필요한 게 멜라토닌이라는 게 필요한데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지고요.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비가 있다든지 설사가 있다든지 장이 나쁘거나 위가 나쁘면 먹은 고기나 단백질에서 있는 아미노산이 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트립토판 흡수가 안 되니까 재료가 없는데 당연히 세로토닌이 없으니까 우울할 것이고 멜라토닌이 없으니까 잠을 못 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불면증 환자를 보고 수면제가 부족한 병이 아니라 이거는 장이 나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위장을 요즘에는 제2의 뇌라고 얘기하거든요. 원래 뇌는 여기 있고 제2의 뇌가 서로 긴밀하게 커넥션을 가지고 관계성을 유지하고 우리 몸의 전체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또 장이 중요한 건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나가는 길이 크게 4가지 길이 있는데 소변이 제일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입냄새, 땀냄새로 나가는데 그 4개 중에서 대변은 주로 지용성 찌꺼기가 나가고 소변으로는 수용성 찌꺼기가 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를 잘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에 얘기했듯이 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건강 백수를 누린다는 건 바로 장 건강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되게 만드는 것 중에 큰 원칙이 아까 얘기했던 5R이라고 5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면역을 높이면 좋다고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면역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올라간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염증성 장질환, 아토피, 천식 다 자가면역 질환인데 우리가 힘의 균형에서는 밸런스란 말을 쓰는데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면역도 가운데 있어야 되지. 면역이 떨어지면 아까 얘기처럼 감기도 자주 걸리고 뭐 메르스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암도 잘 생기지만 면역이 쓸데없이 높은 걸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가는 면역이 되게 중요한데 유산균이라는 건 우리가 유익균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장내 세균이 원래 우리가 뱃속에는 나쁜 균과 좋은 균, 그러니까 유해균과 유익균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보통 건강한 사람은 10% 10%가 있고 80%는 중간자적인 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유해균의 힘이 높아지면 이 80%가 유해균 쪽으로 달라붙어서 9대1 정도가 된다고 돼 있고 유익균의 힘이 좋아지면 9대1 쪽에 붙게 되는데 이 비율이 순식간에 바뀌죠. 이 방관자 같은 균들이. 그러니까 지금 유익균들이 무조건 부족하냐, 유산균이 부족하냐고 판정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많이 넣어주면 우리 장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산균이 많이 부족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균이 맞아 있는데 좋다고 그래서 먹으면 더 문제가 되죠. 자동차 시동이 걸렸는데 또 모르고 시동을 걸면 아주 이상한 소리가 나듯이. 그러니까 항상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유산균도 많으면 많은 것들이 우리 몸에서 독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아까처럼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산균이 많은 상태에서 소위 단당류, 요즘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 이제 콘시럽이 있죠. 옥수수 콘시럽인데 그게 1당 단당류거든요. 먹으면 바로 혈당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 고인슐린 혈증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비만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당뇨도 만들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장내 세균이 얼마나 건강을 자주느냐 해서 실험적으로 이미 입증된 거는 비만한 사람의 그 장내 세균을 모아가지고 날씬한 사람한테 넣어주면 살이 찌고요. 날씬한 사람의 장내 세균을 모아가지고 뚱뚱한 사람에 넣어주면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 변 이식이라고 그래서 피칼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는 장기 이식의 한 종류로 이미 공인된 치료법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부분적으로 일부 대학병원에서 난치병 환자들 해결이 안 되면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모아서 직접 먹는 게 아니고 그 내시경으로 저 12장 넘어서 싹 그걸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만성적인 장 질환들이 해결되는 이미 이제 증례 보고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산균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 어린애들이 너무 그 면역 증강제 뭐 홍삼, 인삼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여서 우리 면역 너무 증강이 돼가지고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포함해서 천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항상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 기능의학은 별명 중에 하나가 밸런스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균형의학이라고. 그러니까 유산균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먹어야 되고, 또 유산균의 균주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회사마다 다 균주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균주를 저는 이제 5R에 플러스 R을 하나 더 하는 로테이션이라고, 유산균 먹는 것도 자꾸 여러 회사 제품을 바꿔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 왜냐면 같은 균만 주면 우리가 사람도 매너리즘에 빠지듯이 그 균주만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 균의 그 다이버시티라고, 이 다양성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장이 건강하려면 균주가 굉장히 다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병들면 그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뭐 궤양성 대장염이나 우리가 과민성 대장염 환자들을 검사해 보면 장내 균주의 다양성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균을 먹더라도 효용을 봤으면 자꾸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다른 균주를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요즘에 나오는 책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버시티라고 해서. 그건 이제 증상적으로는 이제 뭐 먹었더니 안 좋다, 어떤 사람이 있죠. 먹었더니 자꾸 뭐 변비 생겼다. 유산균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변비거든요. 변비가 생겼다, 뭐 안 차던 가스가 찬다,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증상이 생기면 그건 일단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증상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뭐 그 부작용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그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 연구시설 제대로 갖춰져 있고, 적어도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그런 것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유명한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직접 생산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요즘에는 뭐 유산균이 뭐 박리다매로 홈쇼핑에서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검증이 안 돼 있죠. 의약품처럼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아는 이제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조언을 받는 것이 일단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유산균을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검사들은 따로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기능 검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긴 하지만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하기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또 일반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 보면 유산균은 일단은 그 제품의 퀄리티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유산균이 작동하려면 이 프리바이오틱이라고 유산균들이 좋아하는 음식물들이 있어요. 주로 섬유질, 그 올리고당을 포함한 이런 그런 섬유질들이 있는데, 그런 거가 충분히 보충되지 않고 유산균을 먹으면 유산균의 먹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고, 일부는 어떤 사람은 우리 뱃속에 유산균이 있으니까 걔들이 먹이만 주자, 그게 이제 신선 야채나 뿌리류들 많이 먹게 합니다. 우엉이 됐든 연뿌리가 됐든 이 대부분의 뿌리류들이 굉장히 유산균들이, 장내 세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비 환자들한테 보면 물 많이 먹게 만들고 이렇게 소화효소 주고 뿌리를 많이 먹으면, 우리 이제 전통 음식들은 굉장히 거친 음식들이 많았죠. 이제 요즘에 소위 패스트푸드들은 이게 가공돼 가지고 소프트하고 하지만,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먹던 음식들은 굉장히 거친 우거지 이런 거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의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밀가루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먹고 우유 많이 먹고 유제품 많이 먹으면서 결국은 질병이 서구화된 거죠. 대장암이 많이 생긴 이유도. 그러니까 위암의 비율이 줄어들고 대장암이 늘어나는 건 옛날보다 자극성 음식을 덜 먹고 이제 서구화된 음식을 먹으니까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암도 보면, 여성암 중에도 보면 자궁 경부암이 줄어들고 유방암이 늘어나는 건 전부 서구화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위장 관계가 바뀌면서 온다는 겁니다. 그 외에 뭐 모유 수유 안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이런 뭐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 건강을 중심으로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은 유방암 환자들 대부분 90% 이상이 변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결론을 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장이 건강하지 않았다, 우리가 쾌변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핵심은 쾌변에 황금색 바나나 같은 변을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일단은 장이 건강하다고 봐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유산균을 먹었더니 그 쾌변이 흐트러졌다, 그러면 그 부작용으로 봐야 돼요. 오해라는 게, 이제 보통은 사람들은 뭐 잘 먹고 화장실 잘 가면 뭐 장은 건강하다, 물론 확률은 높지만 자세히 뜯어서 보면 뭐 변 색깔이나 모양이나 냄새나 뭐 배변하는 시간대, 가장 건강한 사람은 일정한 시간에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은 항상 아침에 눈 떠서 물 한 잔 먹으면 화장실 가서 일 보고 나면 머리도 맑아지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술 마시면 설사하는 사람들이 장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 건강을 자기의 육체적인 증상만 갖고 못 찾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장이 나쁠 때 오는 직접적인 증상과 장과 증상, 뭐 불면증이라든지 만성 피로라든지 여기저기 아프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거 모든 것들도 전부 다 그런 장 건강의 간접 증상이기 때문에 그 몇 가지 뭐 변 건강과 갖고 장 건강하다고 평가하자면 과대평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주 원인이 식이 습관이 잘못돼서 온다면 음식으로 거의 다 해결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의 원인이 뭐 식이 습관 말고 그 사람의 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장 운동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장 운동은 부교감 신경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교감 신경이 항진되면 장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좋은 거 먹고 해봐야 해결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식이 습관의 콩은 사실 이제 생콩, 두유에 있는 콩이라든지 밥에 얹어 놓은 콩은 콩이 가공되지 않은 거죠. 근데 저희가 주로 권하는 건 발효콩, 된장이나 청국장이나 낫또에 있는 콩은 발효가 됨으로써 콩 자체에 있는 우리가 독성을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발효콩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 단점이 있다면 이제 그 청국장이나 그 우리 된장은 짜죠. 그리고 이제 끓여버림으로써 해서 그 된장에 있는 많은 균들이 효모가 없어집니다. 근데 낫또는 삶은 콩에다 낫또균 발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날거를 먹기 때문에 좋은 균을 같이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영양소들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콩 제품은 발효 제품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콩은 분명히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혈증 환자들한테도 좋고, 그래서 콩 제품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건 이제 사실 두부하고 비지가 있는데, 두부는 거의 콩에 그 중요한 성분은 없습니다. 간수를 굳힌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면 비지를 많이 먹어야죠. 콩에 많은 파이버들은 다 비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콩 제품을 먹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최근에 한 몇 년 사이 요오드 얘기도 나왔지만, 일본 여자들이 평균적으로 서구화된 사람들보다도 유방암의 비율이 되게 적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게 요오드 섭취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나또가 걔들의 생활 속에 한 식품으로 거의 뭐 가보면 이렇게 한 끼를 나또를 이렇게 비벼서 간식이나 식사 대용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걸 오래 먹으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지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K2 같은 게 뭐 타 식품의 추종을 불허하거든요. 100배, 1000배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암 예방 효과가 있고,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앞으로 길게 가면 식품, 좋은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아마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지는 좀 약간 다릅니다. 발효된 건 아니지만 된장, 청국장, 낫또는 발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적수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은요, 인스턴트 과자 먹는 거 하고요, 환경오염이에요. 그게 가장 많은 원인이지, 우리가 가공식품 뭐 군것질 시키면 거의 다 뭐 과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공식품. 그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제일 많이. 그다음 환경오염. 요즘에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서 뭐 10마이크로, 2.5마이크로 얘기하는데, 2.5마이크로는 혈관을 그냥 통과해서 온몸에 다 가게 되고, 초미세먼지의 특징은 일단 들어오면 중금속처럼 몸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배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중금속은, 일부의 중금속은 여러 가지 약재나 이런 거 써서 이제 내보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거는 내보낼 수 있는 기술이 없거든요. 차곡차곡 쌓인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게 아주 걱정이고,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성조숙증은 제가 보기엔 환경오염과 인스턴트 어떤 첨가물, 식품 첨가물의 어떤 색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장이 나빠지고 악순환의 고리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인데, 아까 그 5R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R이 어제도 잘 유지되는 사람은 먹으면 효과를 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R이 안 되는 사람은 먹어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5개의 그 장 건강의 5개 5R 중에 첫 번째 R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R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 R이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 2번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유산균을 먹었을 때는 득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그러나 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괜히 쓸데없이 돈 주고 사 먹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쌓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무 시간도 길고 이런 것들을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또 좋은 거 먹고 5R이 다 돼도요 안 됩니다. 그래서 5R 중에 마지막에 아래에 있는 게 소위 말하는 명상도 하고 놓아버림도 있고 이런 어떤 자기의 목표를 낮추라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내 목표점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걸 이루려고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점을 낮춰서 하향 조정을 하는 거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너무 모든 거를 목표점을 높여놓기 때문에 그걸 모두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음으로써 밥 먹는 시간도 단축되고 인스턴트 먹게 되고 짠 거, 단 거 먹게 되고 이름으로써 이제 막 부신 피로도 오게 되고 만성 피로도 오게 되고 뭐 이런 게 막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건 전체가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 멋있는 연주를 하듯이 우리 기능의학적으로 오면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건 다는 아니다. 그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능의학에서는 육체와 정신과 마음의 이 삼박자가 딱 맞아야 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데 그 장 건강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찾아주는데 큰 그림을 밑그림을 그리고 그 밸런스를 깨트리는 주범이 뭐 위장관이냐, 뭐 식이습관이냐, 생각이냐 이런 걸 바꿔서 가는 것이 전체의 건강을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